안녕하세요. 흰수염고래 스포츠입니다. 9월 A매치데이가 찾아왔습니다. 이제부터는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최종 예선으로 돌입을 하게 됩니다. 이전까지는 월드컵 본선 진출이 아슬아슬하면서 긴장되는 부분도 재미의 요소가 되었지만, 이젠 아시아의 과한 월드컵 본선 티켓이 주어지면서 최종 예선이 그렇게 좀 흥미롭진 않습니다. 조에서 3위까지만 해도 본선 진출이 매우 유력해지니까 말 다 했죠. 아시안컵에서 요르단에게 패배한 한국, 올림픽도 본선 못 간 실력인데 한국도 3위 이하를 할 수 있다? 설마 이렇게 보신 분들 있는 건 아니죠. 지금 한국 대표팀은 월드컵 본선이 문제가 아니라 조 1위, 전승, 무패, 지금 이런 게 중요한 상황입니다. 거기다 홍명보 감독이 조금이라도 좀 시선을 바꾸게 하려면 정말 졸전, 패배, 무승부, 그랬다간 난리가 날 것입니다. 한국이 최종 예선 팔레스타인전은 그렇게 걱정할 게 없지만, 다른 팀들은 매우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빅매치가 성사가 되었죠. 일본 대 중국의 경기가 일본 도쿄 국립경기장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서로 좀 난감한 경기죠. 일본은 당연히 이기고도 남을 전력이지만, 중국의 더티 플레이들로 꼬이고 감독의 경기 운영에 사고를 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리고 중국 현지 매체에서는 깜짝 놀랄만한 기사를 올리면서 주목하게 되었는데, 중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기적을 연출할 가능성, 일본을 이길 수 있는 3가지 전략이라는 헤드라인으로 기사를 게재했습니다. 우선 기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으니까 현실을 알고 있는 거긴 한데, 일본을 상대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국 대표팀은 일본 축구팀과의 경기에서 충격적인 결과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외부에서는 중국팀이 힘겹게 버티며 경기를 마칠 것이라는 의견이 많지만, 이반코비치 감독의 3가지 묘책이 이 정해진 운명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팬들이 여전히 과거 패배의 기억에 빠져 있을 때 이반코비치는 세대마다 인재가 나온다는 것을 행동으로 증명했다. 그동안 팬들의 속을 태우던 선수들은 더 이상 국가대표팀에 선발되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우연일까? 아니면 이미 계획된 혁명일까? 어쨌든 이반코비치의 신중한 조정은 팀 내 독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했다. 주전자를 차지했지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던 늙은 관록 선수들이 교체되면서 사람들은 중국팀의 위기가 실력 때문이 아니라 정신적인 무기력함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반코비치가 과감하게 젊은 선수들을 기용하며 그동안 노장 선수들에게 의존하던 관행을 깨뜨렸다는 것이다. 다른 감독들이 망설이는 동안 그는 과감히 셰원넘, 바이어라무, 장성룽 등 신의 선수들에게 생사를 건 시험대에 올렸다. 이는 모험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이반코비치는 피로 경험을 바꾼다는 전략을 믿으며 이 젊은 선수들이 중국 축구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핵심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반코비치의 개혁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과거 중국 축구팀은 선수 기용에서 고정된 패턴에 빠져 있었고, 일부 선수들은 부진한 경기력에도 주전자를 유지했다. 예를 들어 앤줄링은 싱가포르를 상대로 지친 모습을 보였지만 교체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반코비치는 부임하자마자 그를 더욱 열정적인 선수로 교체하며 오랜 기간 이어진 고인물 현상을 타파하고 팀의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제 우리는 이반코비치의 이러한 변화가 일본 축구팀과의 대결에서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지 궁금해진다. 비록 확실한 답은 없지만 중국 축구팀의 새로운 분위기는 분명히 느낄 수 있다. 더 이상 지친 팀이 아니라 투지와 용기로 싸우는 팀이다. 고사에 말하듯 부서지지 않으면 세워지지 않는다. 어쩌면 이반코비치의 돌파 행동이 중국 축구가 침체에서 벗어나는 중요한 첫걸음일지도 모른다. 경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이미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과연 중국 축구팀이 반전을 일으킬 것인가? 아니면 다시 한번 실망을 안길 것인가? 우리 모두 기대해보자. 결과가 어떻든 이반코비치의 지도 아래 중국 축구팀의 변화는 팬들이 박수치고 환호할 만큼 충분히 가치가 있다. 미래의 중국 축구팀은 과거의 그림자가 아닌 무한한 가능성으로 가득한 새로운 장이 될 것이다. 네. 그래도 일본을 상대로 자포자기를 하는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중국은 1998년 다이너스티 컵에서 일본을 2대0으로 이겨본 이후에 26년 동안 승리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나마 2022년 동아시안컵 원정 경기에서 일본과 0대0 무승부로 비긴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에서는 일본이 27명 중 유럽파가 20명이고 이 그룹에서 총 가치가 가장 높은 팀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중국 대표팀 감독은 전과 다르게 미드필더를 2명을 두면서 수비 후 역습 전술을 채택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중국은 경기 전 인터뷰에서 우레이가 나왔는데 우레이는 이번이 월드컵 마지막 도전이고 월드컵은 모든 선수 인생의 큰 꿈인 만큼 자신도 열정과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레이는 현재 91년생 33살인데 중국 대표팀에서 매우 중요한 스트라이커입니다. 그리고 아직 기량이 죽지 않았는지 8월 한 달간 8골을 득점을 하면서 놀라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거기다 갑자기 중국 매체 소우닷컴에서 헤드라인으로 우레이를 자랑했는데 그게 2024년 현재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득점을 한 선수가 바로 우레이라면서 대문짝만하게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사기관도 소개를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처음 들어보는 IFFHS라는 국제축구 역사 및 통계 연맹이라는 곳인데 리그에서만 28골을 넣었고 컵대회에서 3골, 국가대표로서도 4골을 넣었다고 합니다. 기록으로 보면 혼란이 4위고 토트넘이 원하기도 했던 요케레스가 2위였습니다. 그러니까 혼란을 넘었다는 둥 헛소리까지 합니다. 왜 우레이가 리그에서 28골을 넣고 이번 2024년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었다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고 위협적이라고 느껴지지도 않을까요? 우레이가 일본에게 한 방 먹일 수 있다면 그땐 인정해드리겠습니다. 일본은 모리야스 감독이 오랫동안 맡았는데도 실점을 좀 곧잘합니다. 아시안컵 때도 전 경기 실점을 했었죠. 하필 중국을 맡고 있는 감독이 3년 전 오만 감독을 맡아서 일본 원정에서 질식 수비와 함께 역습 한 방으로 1대0으로 승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일본은 자체 컵대회 때 튀니지에게 대패한 거 말고는 홈에서 무패입니다. 오래된 일도 아니었기 때문에 이반코비치는 최소한 일본을 경험했고 이기기까지 했었기 때문에 상대를 할 줄 안다는 거죠. 중국 선수들이 오만과 비슷한 레벨이라고 볼 때 중국 선수들이 전술 이해도만 좋다면 정말 사고를 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국 감독은 일본이 아시아 넘어서 세계 최강 중 한 팀이라고 치켜 세우기도 했는데 중국은 이번 9월 A매치에 많은 거 바라지 않고 있습니다. 무승부하고 홈에서 승리하면 조 3위 안에도 희망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속한 조는 C조인데 일본,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바레인, 중국, 인도네시아입니다. 솔직히 한국이 속한 B조보다 더 관심이 갈 정도로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내일 경기는 한국 팔레스타인, 일본 중국전 뿐만 아니라 모든 경기가 치러집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끈 인도네시아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상대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북중미 월드컵 다음으로 월드컵을 개최하기로 했죠. 동기부여가 확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인도네시아도 유럽 체격의 혼혈 선수들이 많아서 이제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가 한국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네, 인도네시아의 선전을 응원하고요. 야, 진짜 살다 중국을 응원을 해보네요. 네, 중국이 일본에게 한 방 먹이길. 이반코비치 감독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